어지럼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지럼증이라는 것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어지럼증이라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또 뭐 다른 물체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주변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균형을 잡지 못해서 쓰러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저희가 어지럼증이라고 표현하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이것을 현훈이라고 해서 눈이 빙빙 도는 것처럼 사물이 빙빙 도는 것을 현이라고 하고요. 아까 이제 사정윤 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아찔해지고 깜깜해지는 것처럼 쓰러질 것 같이 이렇게 필름이 끊기는 것 같은 것을 훈이라고 하는데, 한방적으로는 어지럼증을 현훈으로 또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어지럼증이 왜 생기는지를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를 우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혹시 신경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혹시 귀나 이제 뇌 쪽으로 전정기관염이나 아니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혈액 공급에 있어서는 우선 저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혈액 순환 자체가 안 돼서 공급이 안 되거나, 혹은 철분이 너무 부족해서 혈액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 몸에 체액이 너무 부족해져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영양을 공급하는 이 도로에 해당하는 혈관과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로 혈액순환이 충분히 원활하지 못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 뇌까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해서 실제로 뇌에 어떤 감각 이상이나 이제 신경 이상이 생겼을 때 또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사실은 가장 조금 흔한 경우로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귀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메니에르 증후군이나 혹은 또 전정기관염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한의학적인 설명으로 다시 좀 풀어보면 큰 카테고리에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체내에 혈이 부족해지거나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어지럼증을 하나로 둘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담음증. 이것은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 아까 이제 소화기 불편감이나 미식거림이나 구역질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내에 균등하게 있어야 되는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진액이 이 특정하게 잘못 이제 뭐 있을 때 비정상적인 비생리적인 체액이 우리 몸에 남아 있을 때 이것이 끈끈하게 돼서 원활하게 우리 몸에 소통되지 못할 때를 한의학적으로 그것을 담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또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혈허약. 아까 이제 연세가 60대가 넘으셨으니까 노인성 어지럼증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운과 혈액이 함께 부족한 것을 말하는데, 그야말로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런 이제 이 어지럼증에 대해서 치료를 되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정기관염증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정기관염증은 보통 우리가 귀하면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이제 장기로 생각하고 있지만, 귀가 하는 역할은 청각을 이제 감각을 느끼는 이제 그 장기 그 역할 외에도 이 평형을 유지해주고 균형 감각을 유지해주는 이 뇌 속에 전정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몸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하게 돼서 어지럼증이나 반복적인 미식거림이나 현운 같은 것들을 동반할 수가 있는데요. 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전정기관염증 같은 경우는 30, 40대에 많이 호발하고 남녀에 크게 상관없이 많이 호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선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나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이제 염증이 자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염증을 치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약이나 혹은 면역 기능을 개선해주는 한약을 함께 활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원래 이제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괜찮았다가 1년 정도 후에 다시 재발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재발했거나 염증이 나타난 초기라면은 침뜸 치료를 이용해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조금 빨리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 자체를 침이 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귀를 통하는 경추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고 그쪽으로 혈류를 원활하게 하면서 귀의 내이의 염증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떨어진 면역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55세신데요. 키랑 몸무게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키는 162고, 네. 몸무게는 72점 몇 킬로 예, 나갑니다. 72. 조금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예. 부종이 아침, 점심, 저녁, 밤 중에 언제 더 심해지시나요? 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실 때 좀 더한 것 같고, 그죠? 아침에 좀 더 심하시고요. 예, 그리고 혹시 술 낮에도 좋아하세요? 이렇게, 술 좋아하세요, 시청자님? 네? 술. 음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요즘에는 그 당이 좀 있어갖고 술은 전혀 안 먹거든요. 한 1년, 2년 정도? 아, 1, 2년 술은 안 드셨는데 당뇨가 있으시고요. 예. 그렇죠. 우선 이제 이제 뭐 물론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또 있거든요. 네? 전립선 비대. 전립선, 네, 예. 전립선 비대도 있으시고요. 자, 우선 이제 제가 직접 뵙지 않았기 때문에 눈 부종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은 조금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눈 윗꺼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눈 두덩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한의학적으로는 비장, 즉 소화기계에 많이 속해요. 아,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그래서 제가 체중이랑 혹시 이제 뭐 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술이나 이제 음주를 좀 많이 하시는지를 여쭤봤는데요. 네. 일단 이제 당뇨가 있으시면 당연히 말초 쪽으로는 혈액순환이 잘 못 가는 게 좀 당연합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그전 시청자분도 이제 당뇨가 있었지만 당뇨가 있으면 혈액 자체가 좀 뻑뻑해져요. 왜냐하면 혈액 안에서 이 전환돼서 내 몸에 간에서 저장되어야 하는 포도당이 혈액 안에 떠다니거든요. 그러면 설탕물이 우리 혈액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끈적끈적하겠죠. 이렇게 되면 말초로 가는 혈액은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손끝, 발끝으로 이제 뭐 저린다든지 혹은 신경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특히 눈 주변에 있는 곳은 혈관이 아주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눈 안에 망막 변성증도 많이 생기고 또 눈 주변에 있는 눈 주변은 특히나 피부 굉장히 얇고 이 피부 조직이 두껍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혈관의 문제가 또 눈에 많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다른 곳은 아니고 특별히 눈 주변에 많이 붓기 때문에 혹시 혈액 속에 혈액적인 문제가 없는지 우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 지금 이제 55세신데 그 당뇨를 검사를 하시면 당화혈색소라는 걸 검사를 하잖아요. 예, 합니다. 네, 당화혈색소는 좀 문제가 없었습니까? 혈색소가 제가 알기로는 6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6.5가 나오거든요. 네, 아직 조금 좀 높게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되고 계신데요. 예, 물론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 비장이 반드시 혈액이랑 관련이 있진 않지만 원래 이제 이 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소화기랑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비위장에 해당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지금 이제 55세에 당뇨가 있으시고 그리고 자꾸 눈이 붓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 술은 지금 잘 끊으셨지만 체중 조절을 조금 우선 1번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서 누가 얘기를 하기를 그 콩팥 아니십니까? 네. 콩팥이 안 좋아도 눈이 붓는다는 그럼요. 얘기 예, 하던데 당연히 그럴 맞습니까? 수가 있죠.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제 당뇨가 있으면 피가 뻑뻑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네네. 뻑뻑해진 피를 결국 걸러내는 게 신장인데 당뇨를 잘 관리를 못 하시고 계속 그게 지속이 되면 결국은 그걸 피를 걸러내서 소변을 만들어야 되는 신장이 손상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신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무조건 눈이 부었다고 해서 바로 이걸 뭐 신장이랑 이런 걸 연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조금 약간 좀 비약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당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신장에 이 부담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신장의 검사 등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우선 1번으로 하셔야 될 건 아까 제가 혈액 검사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지금 일단 몸이 이제 특정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붓고 특히 그것이 눈두덩이고 이제 눈 주변이거나 손끝이거나 이런 말초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를 먼저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신장에 관련된 혈액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 소화기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으니까 요거는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어지럼증에 대해서 한의원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근데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으로 오셔서 원장님 혹시 중풍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어지럼증은 귀의 문제도 있지만은 뇌의 문제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반 환자분들이 평소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은 뇌질환 같은 경우는 응급질환이니까 필요하면은 이제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평소에 혈압 관리가 잘 되시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시는 경우, 그러면서 어지러우신 경우, 그다음에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저리시는 경우, 그다음에 어지러워서 중심을 못 잡는 경우, 그다음에 말이 좀 어둔해지시는 경우, 그다음에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지럼증인데도 불구하고 뇌 문제가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면은 그때는 병원 가서 검사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은 크게 두 가지로 뇌의 문제 아니면 귀의 문제를 보는데, 귀의 문제인 경우는 뭐 이석증이든 아니면 메니에르든 뭐 전정신경염이든 간에 이제 양방에서 치료를 하다가 한의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한방 치료는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이 여러 분류에 맞춰서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기혈어형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무기력하고 소화 기능이 좀 약하셔서 앉았다 일어설 때 빨리 뇌 쪽으로 피가 순환이 공급이 안 돼서 어지러워지시는 어떤 기립성 현운인 경우, 눈앞이 멍해지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월경을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지럼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좀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심담허형이라고 해서요. 뭔가 좀 이렇게 예민하시고 그다음에 잘 놀래시거나 불안하신 분들이 구름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 그다음에 사물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 이렇게 호소하시는 어지럼증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또 이쪽으로 치료를 하시면 좀 좋아지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간양상항형이라 그래서 체격도 좋고 하신데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힘드실 때 뒷목이 뻣뻣해진다든지 눈이 충혈이 된다든지 아니면 화가 나서 머리 뚜껑에서 뭐 열이 난다든지 이러신 분들이 생기는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이쪽으로 치료하시면 좋아지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담음형이라고 있습니다. 인체 내에 수액대사에서 노폐물이 생기는 게 담음인데, 이게 상부로 올라왔을 때 속이 메스껍다, 토하고 싶다, 울렁거린다, 그 다음에 어지러워서 눈을 뜨기가 힘들다, 이런 증상이 생길 때는 이 담을 말키는 쪽으로 치료를 하면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화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약간 기허증과 담음증이 겹쳐 있으신 거라서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하시면 아마 좀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만 여쭤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절이신 지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셨다고요? 네, 6개월 한 1년 다 돼갑니다. 6개월, 1년 되셨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아니면 통풍이라든가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혈압은 그 높아갖고 혈압약을 복용을 한 10년 했었고요. 네. 당뇨도 같이 약을 복용했었는데 혈압은 그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갖고 혈압약을 지난달부터 끊었는데 네. 이 당뇨약은 좀 그 반으로 줄여가지고 먹고 있는데 계속해서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쑤시고 아파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당뇨약은 드시고 계시고 통풍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네, 통풍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절이신 게 이렇게 쭉 타고 절이신 게 아니라 손끝, 발끝으로만 절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손목 끝에, 손목으로 해서 끝에고 발목도 발목 밑으로 끝에까지요. 네. 그리고 이게 혹시 언제 심해지시는가요? 밤에 심해지세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 밤에도 좀 더한 것 같아요. 네, 밤에 심해지시고요. 그다음 네. 평소에 뭐 좀 이렇게 손발을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시거나 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손발 저림이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도 저린 증상이 있거든요. 어딘가에 신경이 눌렸을 때 저린 증상이 있는 거고, 뭐 중풍이나 뇌혈관 질환도 저린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손끝, 발끝이 저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신경 눌림보다는 보통은 혈액순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예. 이제 당뇨가 좀 있으시다고 하면은 당뇨라는 게 쉽게 생각해서 혈관 안에 설탕물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뭔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끝, 발끝으로 이제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 문제인 것 같은 경우는 밤에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는 쪽으로 하면서 혈액을 맑히는 쪽으로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전반적인 몸 상태를 좀 파악을 한 후에 치료를 병행하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진단은 이미 앞서 원장님께서 다 너무 정확하게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그럼 거기에 더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는 운동법, 그리고 우리 최효자 원장님께서 혹시 어지러울 때 중풍이 아니냐고 이렇게 의심들을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병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별 지을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지럽고 뭐 한쪽 팔 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뭐 혓바닥도 좀 마비가 되는 것 같고 뭐 얼굴도 돌아가는 것 같을 때 간단해요. 거울 보고요. 혓바닥 내밀면서 그냥 우리 메롱법이라고 하는데 한번 메롱 해보시는 거예요. 메롱 했을 때 일자로 잘 나오면 곱게 펴져서 나온다고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때 만약에 뇌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뇌출혈이 있거나 뇌경색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혓바닥이 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혓바닥이 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지체 없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환자분은 현재 어지러우신 거잖아요. 그때 아까 전에 또 지은혜 원장님께서 귀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뭐 안쪽에 있는 돌멩이가 빠져서 그 전정기관에 있는 돌멩이가 빠져서 뭐 평형 감각을 좀 잃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운동 선수들 중에 많이 빙글빙글 도는 뭐 체조 선수라든가 얼마 전에 우리 김연아 선수처럼 네. 이런 선수들 보면 빙글빙글 도는데도 그렇게 큰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환자분께서 지금 좀 아까 말씀해주신 뭐 정전기관 이렇게 그런 운동법에 더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운동법인데요. 그냥 도리도리만 해주면 돼요. 도리도리 매일 아침에 도리도리 요거 하다 보면 어지럽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도리도리 하면서 적응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어지러움에. 근데 할 때는 역시나 확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안정적인 곳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담음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한의학에서 어지러울 때 특히나 이런 담음형의 환자들이 많은데 이때 주요하게 쓰는 약재가 반하라는 약재가 있어요. 근데 이 반하라는 약재를 그냥 환자분께서 사가지고 갈아서 먹는다거나 했을 땐 아주 목구멍에 따가움이라든가 혓바닥에 이상한 느낌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걸 혼자서 사가지고 굳이 막 복용하려고 하진 마시고요. 이런 약재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좀 소량씩 어디에 첨가해서 먹는다거나 하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환자분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와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딴 데 다 문제 없고 뒷목만 땡기는 거예요. 네, 뒷목이 뻣뻣합니다. 네, 어머니 근데 많이 다녔잖아요. 통증 네. 클리닉 갔으면 엑스레이라도 찍어봤을 것 같은데 크게 이상은 없다는데요. 뭐 일자목이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어머니. 예,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일자목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거북목. 거북목이라고. 그럼 어머니 원인이 나왔어요. 우리 목이 이 경추가 목에 있는 뼈가 이렇게 예. C자로 휘어야 되는데 일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요만큼 빠진단 말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근육이 이거 따라서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예, 항상 긴장돼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자세를 좀 바로 잡기만 하면 돼요. 치료 계속 예. 받으시면서 예. 평소에 그냥 턱을 잡고 가슴 쪽으로 붙인다라고 이렇게 자꾸 목이 이렇게 놔두면 빠져요, 어머니. TV 예. 볼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자꾸 편한 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등을 쭉 핀다는 기분으로 그리고 턱을 가슴에 붙인다 이 생각으로 요걸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 평소에 또 이게 많이 이렇게 뭉치면 예, 두렵기도 하잖아요. 뭐 자꾸 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털어주는 운동들 있잖아요, 어머니. 가볍게 예. 지금 TV 보면서도 근데 올릴 때 힘 주면 안 돼요. 이러면 더 뭉쳐요. 그냥 이렇게 턴다란 기분으로 몇 번 이렇게 털어주면서 그걸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통증 클리닉도 가지만 이 부분은 부항이 어머니 최고예요. 한의원 나오셔가지고 부항 치료하고 그다음에 뭐 한의원에서 부항치료
하면 됩니까? 아, 어머니 하시면 돼요.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 원장님 믿고 맡겨요, 어머니 그냥. 한의원에 가서. 응, 한의원에 예. 나오셔가지고 부항 치료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이 늘어난 거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어느 한의원 가야 되고 부항 치료를 아무데나 안 하는데. 어머니 그건 이제 가야 돼? 어머니 사시는 곳 그 지역 위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예, 꾸준히 예. 받아야 되니까 어디 누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멀리 찾아갈 필요 없어요, 어머니.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그 원장 믿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좋아져요, 어머니. 부항 근데 예, 그 한의원에서 부항도 하고 추나도 하고 약침도 넣고 같이 하면 금상첨화겠죠, 어머니. 그런 예. 곳들을 찾아가지고 한의원 내지 한방병원 이런 것들에 가서 치료를 꾸준히 어머님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이 정형외과 안 확실해요, 가도 어머니. 됩니까? 예? 정형외과 안 가도 돼. 정형외과 안 가셔도 돼요, 어머니. 도수 치료 받느니 추나 받으셔, 어머니. 예, 추나 받는 게 더 확실해요. 예예. 예, 어머니. 원인이 확실해요. 거북목이라서 그런 거니까 추나 치료하고 부항하고 약침하면 나요, 어머니. 추나가 뭡니까? 도수 치료 같은 거예요. 이게 뼈 교정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 목을 갖다 뼈- 다시금 제자리에 갈 수 있게끔. 뼈 교정이 그 한의원에서 합니까? 아, 하죠, 어머니. 그런 곳을 찾아가라 이거예요, 어머니. 인근에 네. 있을 거예요. 예. 네, 어머니. 꼭 좋은 치료 받으세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딱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예. 꼭 치료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처 한의원이라는데 꼭 내원하시고요. 세 번째는 어머님이 거기 가서 꼭 얘기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어지러우신데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예. 좀 있으신 어떤 노인성 어지러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꼭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꼭 치료해야 돼요. 이게 치료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어지러우면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요. 내가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잖아요. 그런 예, 부분에 예. 있어서 좀 단점이 많기 때문에 꼭 치료하세요. 그리고 요게 의료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검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를 원인이 뭔지.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불빛을 이렇게 놓고 눈동자가 움직이는 걸 봐가지고 이게 뇌에서 오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신경이 그냥 그런 건지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노인분들은 원래 그냥 눈이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도 혈액 검사 결과도 원래 그런 분들이 있고 심장 쪽으로 이 기능이 어떤지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검사를 해도 원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조금 검사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또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누구나 다 걸리고 자꾸 재발을 해요. 이게 오늘 이번에 좀 나아도 내년에 또 생길 수 있고 내년에 또 좋아져도 그 다음에 또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잘 초반에 잘 치료를 해서 자꾸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대부분은 소화기 쪽의 문제를 같이 동반하시게 됩니다. 어지럽고 메스꺼리면서 그냥 머리만 어지럽고 메스꺼리는 게 아니라 여기 예, 속도 막 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요. 왜 그러는가? 그죠. 그 불편한 느낌이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먹기 싫고 멀미하는 것처럼 미식미식하면서 여기도 딱 막힌 느낌이 들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데 꼭 소화기가 같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까지 잘 치료를 하면 재발 안 하고 잘 치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한의원에 가시면 꼭 알려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어지러우신 건지인데 지금처럼 이제 빙빙 도는 어지러움이 있고요. TV를 보시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아찔하거나 캄캄하거나 이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요. 서 있을 때 균형이 잘 안 잡히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을 해서 잘 모르겠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걸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언제 심해지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침에 심해지는지 뭐 밤에 심해지는지 뭔가를 먹으면 심해지는지 그런 것들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어지러움과 관련될 수 있는 약물이 혈압약, 진통제, 이뇨제, 정신과약, 기침, 감기, 콧물약, 알러지약, 술, 커피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내용들을 가서 진료 받으실 때 내가 어지러운 느낌이 어떤지 언제 심해지는지
복용하는 약물은 있는지 요 3가지를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법들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정 재활 운동이라 그래서 내 몸의 균형 감각을 좋게 해주는 운동이에요. 첫 번째는 시야 운동이라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움직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이 부분을 봐주는 겁니다. 테레비를 틀어야 돼요? 테레비 안 틀고 손끝을 보면 돼요. 손끝을 어머님 손끝을 보시는 거예요. 예. 제 손 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면서 이걸 잘 보시고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빨리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시야 자체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눈 많은 여기를 봐주면 됩니다. 예, 여기다 놓고 머리를 움직이면서 눈을 보고요. 이게 잘 되면 머리와 눈을 동시에 움직여 보면서 여기를 이제 보는 훈련들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좀 익숙해지시면 앉아서는 잘 되니까 일어나신 다음에 서서 균형을 잡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벽에 등을 붙이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계시다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잘 있는지 보시고, 한 다리를 발 앞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텐덤 포지션이라 그래서 내가 좀 기우뚱하게 설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 상태에서 한 발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걷는 운동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걸어보시고 잘 되면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걷는 걸 해보시고, 그게 또 잘 되면 사람들과 반대로 걷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옆으로 지나가도 내가 별로 어지럽지 않으면 좀 재활이 잘 되신 걸로 보고요. 결국 이거 치료를 어떤 치료를 받는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한의원 갔을 때. 첫 번째는 요 어지러움 자체가 뇌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 몸의 균형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법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 침 자극을 가하는 게 뇌 쪽으로 정말 좋은 자극이 돼서 어지러움에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혈압이 떨어지거나 약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종아리 쪽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마사지를 잘 해주면 혈액을 위쪽으로 잘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압박 스타킹 하면 좋아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해주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소금 먹는 양을 조금 늘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물 마시는 것을 늘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물을 많이 드시면 조금 더 어지럽기 때문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소화기가 안정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약으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력이랑 면역력이랑 소화기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한약 복용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잘 먹고 심장도 튼튼하고 유연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한방치료가 만들어 드리면 어지러움 같은 것은 그냥 휘리릭 날아가 버리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실게요. 그 말초신경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얘기 자체가 당뇨나 이런 걸로 이제 택배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택배가 와야 될 그 트럭이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뇨 있는 것 자체가 제대로 운송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미 신경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멈추고 완화하고 정지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해 보시고 빨리 좀 멎어들고 좋아지고 하면 그러면 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방치료, 양방치료 다 잘 하셔가지고 일단은 조금 완화시키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차원장님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일단은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 몸에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양방치료는 여기만 보고 치료를 하지만 한방치료는 이쪽 기능이 좋아지면 얘가 같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맥을 짚어보시고 몸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